그 장마철에 제라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마철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마철에 관리를 가장 잘하는 게 실내에서 키울 때는 제라늄을 가장 완벽하게 키울 수 있는 그 노하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장마철 전에 가지치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 거의 마지막 시기거든요.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가지치기나 잎따기조차도 거의 제라늄에 손을 대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수분 관리만 하고 비료도 주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약간 무관심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장마철을 잘 나고 또 가을이 되면은 그때부터 또 제라늄이 이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장마철만 잘 나면은 1년 농사는 다 성공을 했다 할 정도로 제라늄 장마철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라늄 여러 종류를 키워보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체험했던 부분들 그리고 같이 간단한 거기는 하지만은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앞서 언급했지만은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전반기에 이때 놓치면은 후반기에 거의 추석 지나서 가지치기를 해 주셔야지 거기서 새순을 받아서 봄부터 아니면은 빠른 경우에는 11월부터 실내에서 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종류에 따라서 지금 가지치기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마음껏 자라게 둬뒀다가 가을철에 하실 건지 이거를 선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름철에 그런 새순이나 이런 돋는 그런 수영을 잡는 데 약간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가을에 하게 되면은 그 대가 약간 묵어서 새순을 받는데 약간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걸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영상 후반부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장마철에 가장 중요한 물 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제라늄 화분은 이런 토분 종류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토분 종류가 물 관리를 하는데 약간 유리한 면이 있어요. 이 토분이 수분을 갖다가 이렇게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 과습을 약간이나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게 이런 토분 종류고요. 그리고 화분 위에 보시면은 이런 저 같은 경우도 이런 화산석을 이용해서 이런 화장토라 그러죠. 화장토, 화장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흙이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깔아 주었는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분 관리하실 때 이런 화장토가 위에 있게 되면은 그 실제로 안에 그런 흙의 겉면이 마르거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흡수가 빨라서 바로 말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 없는 거 그런 유리하고 불리한 점은 있는데 그런 노하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토가 있을 경우에는 손으로 파서 아랫면에 흙을 갖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흙이 묻어 나오면은 아직 수분이 있구나 그걸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이게 나무젓가락인데 이거를 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깎아 가지고요 가장자리를 한번 찔러 보세요. 살살 너무 세게 찌르면 뿌리 다칠 수가 있으니까 살살 찔렀다가 빼보시면 이렇게 흙이 묻거든요. 그런 식으로 흙이 묻으면은 이게 아직 물 줄 때가 안 됐구나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이 화분 요 대부분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제가 지금 가지를 밑부분은 다 쳐준 부분인데 잎도 이 아랫부분은 항상 깨끗하게 통풍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화분 위에 보면은 팔이 떨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과습으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균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화분을 놓으실 때도 장소가 좁아가지고 이렇게 막 붙여놓는 경우가 있는데 붙는 부분이 서로 간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장마철에라도 이걸 좀 떨어뜨려 놓으시고 물 관리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물을 안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거의 말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 관리를 하시는 게 그 장마철에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가지치기 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이미 꽃이 다 져서 물론 그냥 두면 꽃대는 한두 번 더 올라오겠지만은 지금 작업을 해서 그냥 그 수영을 더 잡는 가지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버드 계열의 프롬 램블러라고 하는 종인데요. 제가 한 8년 정도 키웠고요.
꽃이 많이 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꽃이 다 지고 이제 이렇게 무자란 부분들, 낙엽이 져가지고 누렇게 된 부분, 요거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솜을 이용을 해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가위를,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이게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목질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목질화가 돼가는 과정이 있는 부분이 있고, 끝에 신화가 나서 새순, 녹지라 그러죠. 녹지 부분이 있고. 그럼 어디를 잘라 주셔야 되냐 그러면은, 가장 새순이 잘 나오는 부분은 이 목질화된 부분보다 목질화가 진행 중인 부분이 가장 잘 나와요. 키를 좀 작게 풍성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 기준점을 잡고 이 기준점에 맞춰서 높이를 맞춰주는 게 풍성하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약간 노란색으로 변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다른 때는 겨울이나 가을에는 손으로 그냥 밑으로 내려서 따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줄기가 파여서 줄기가 점점 가늘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여름에 장마철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잎자루 부분을 그냥 잘라주세요. 그럼 이건 나중에 자기가 저절로 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도 아까 높이랑 비슷하게 대신 그냥 잎자루에서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보면,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그냥 일자로 돼서 잎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이 제라늄 새가 강할 때, 그러니까 영양이 좋고 잘 자라고 건강할 때는 잎이 없어도 여기서 새순이 돋아나는데, 만약에 약할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손을 안 대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그래도 하시고 싶다 그러면 잎을 반드시 남겨두시거나, 아니면은 한쪽 먼저 하시고 다른 반대 방향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지금 건강 상태가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여기 제가 전에 봄에 잘랐던 요 가지에서 이렇게 순이 나와서 지금 2개가 남아서 점점 더 풍성하게 자랄 수가 있으니까, 잘라주실 때는 과감하게 잘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봄에 잘라서 그 위에 이렇게 새로 나온 부분인데, 그래도 그 부분을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잘라주시면 여기서 또 나오니까 자라는 거는 보기가 안 좋거든요. 갈색 잎도, 떡잎도 제거를 해주시고, 그 위는 전체적으로 된 것 같고요. 아랫부분을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만약에 지저분하다 그러면은 여기도 통풍이 잘 되도록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물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거름 주기는 장마철엔 끊으셔야 되고요.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요 상태로 해서 그 가을이 되면은, 그때 되면 이제 또 다시 새순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이쁜 모습이 될 거고요. 다음에 보실 종은 스위스 스타라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종류 중에 하나인데, 정면에 보시면은 이 뒤쪽이 되게 높고요, 아래쪽은 낮고,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자라 있고, 근데 지금 꽃이 너무 이뻐서 제가 꽃이 아까워서 이거는 못 자르고 있어요. 사실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데, 이거는 꽃을 더 보기 위해서 지금 손대면은 안 되는 이거를 자르게 되면은 이 꽃을 못 보기 때문에 지금 꽃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꽃은 그대로 보고, 요거는 가을에 작업을 해서 이 앞쪽이랑 그 키가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키가 맞을 수 있도록 이 중간 부분은 가을에 작업을 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걸리시면은 잎을 쳐서 좀 통풍이 잘 되게 그렇게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골치 아픈 게 이 엔젤라이스, 이거는 오렌지인데요. 보면 완전 목질화가 돼가지고 거의 뭐 나무 수준 정도까지가 됐는데, 이 꽃이 폈을 때는 굉장히 풍성하고 이쁜데, 그냥 여름을 나게 되면은 무자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 쳐주셔도 돼요. 가을에 해주셔도 되는데, 영상을 찍는 김에 이게 너무 지저분해서 자꾸 마음에 걸려서 이거를 한번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요 기준점을 한 요 정도 잡아가지고 윗부분을 다 쳐줄 거거든요. 쳐줄 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목질화가 돼서 갈색 부분이 있고, 대부분의 초록색 부분은 쳐버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지금 마른 잎들이 이렇게 지저분한데 수압을 이용해서 물로 한번 강하게 쏴버리면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건 처음에 그 웃자란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거의 높이가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가지치기를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해줬고요. 캔디 플라워 다크 레드라는 종인데 이것도 꽃이 굉장히 이쁘게 많이 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끝물인데 크게 손댈 게 없어요. 너무 그 엔젤아이스 계열이나 이런 것처럼 웃자람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꽃이 진 부분에 그 꽃대였던 부분들 그 부분만 제거를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도 가을까지 가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꽃이 펴 있는 부분이고 이건 꽃이 졌죠. 이 종 같은 경우는 그냥 수시로 관리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요 꽃이 진 부분은 꽃대 아래 부분만 그냥 살짝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 부분들 지금은 이 부분을 잘라 주지만 나중에는 이게 지게 되면 이 아래 부분을 잘라 주시면 돼요. 엔젤아이스랑 같은 방법으로 정리 개념으로 해주시면 되고, 주의할 점은 이 잎에 이렇게 꽃잎이 떨어지거든요. 요거는 바로바로 치워 주셔야 돼요. 여기서 또 이게 썩기 때문에 그 꽃대만 잘라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셔도 리갈게 계열은 충분하고요. 지금 여기 가지치기를 해서 이런 종류를 다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사실 요 한 개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묵지라가 반 정도 진행된 거 그런 거를 사용하셔야 되고, 너무 끝부분에 이렇게 연약한 부분, 이렇게 끝부분에 연약한 부분은 해봤자 이거는 조금 있으면 바로 썩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잎꽂이도 하시는 경우 있는데 잎꽂이를 제가 실제 해보니까 그 굉장히 오래 걸려요. 거기서 잎에서 뿌리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새순이 나와서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혹시나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부분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아래로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생장점이 딸려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그 물꽂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토양에다가 흙에다가 꽂아서 뿌리를 내려서 잎꽂이 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뿌리가 나와서 순이 나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별로 이거는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뭐 거의 100% 실패고요. 이 생장점을 완전히 떼버리게 되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잎꽂이처럼 이걸 떼버리게 되면은 이게 파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할 때는 그 앞부분을 짧게 다 쳐주시고요. 잎을 저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에서 꽂고, 요 부분을 자르시면 이 부분은 뿌리가 나질 않아요. 여기는 완전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요 부분 갈색 부분에 약간 휘어져 있는데 그래도 요 정도면 양호하기 때문에 이거를 흙이나 물꽂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요건 버뮤다 다크레드라는 종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부러졌는데 부러진 부분을 제가 빨리 테이프를 감았거든요. 무란색에 감아주는 테프론 테이프인데 이거는 한 2년 전에 부러진 건데 제가 아직도 띄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띄어도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살아서 꽃까지 폈으니까는 붙은 것 같고요. 이걸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그 완전히 부러져서 거의 떨어져 나가다시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잘 붙은 것 같아요. 끝으로 장마철에 제라늄이 많이 상해서 그 죽는 경우가 많은데 대비 잘 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여름 잘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